제3막 몰락과 반격, 제국의 붕괴와 추악한 바닥. 제11화 자비 없는 추적, 숫자가 말하는 잔인한 배신. 태수의 파면 소식이 관가의 벼락처럼 떨어진 날, 서울집 서재는 기괴한 침묵에 잠겼다. 선희는 그곳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다. 25년 동안 남편의 월급 봉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가계부를 적어왔던 선희의 손엔 이제 남편의 파면 통지서와 재산 압류 목록이 들려 있었다. 평소 공무원은 명예로 먹고 산다며 낡은 구두 밑창을 3번이나 갈아 신던 태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검소한 구두 속에 숨겨졌던 발톱이 이토록 추악한 피칠갑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당신이 훔쳐간 내 청춘에 대한 압수수색이지. 선희는 책상 위에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태수가 미정의 친척 명의로 빼돌린 대구 달성군의 상가 건물 2채와 300평의 토지 리스트를 펼쳤다. 태수가 지방 발령이라 몸이 축난다며 주말마다 내려가 일군 것은 공직의 성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미정이라는 여자와 세운 그들만의 왕국이었고, 그 왕국의 벽돌 한 장 한 장은 선희와 아이들의 피눈물로 구워진 것이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 건물들, 태수 씨가 건설업자들에게 신도시 정보를 유출하고 받은 뇌물인 것 같은데 미정 씨 명의로 세탁된 정황이 확실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내역과 매칭이 돼요. 이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희는 차갑게 웃었다. 몰수요? 아니요. 내가 다 가질 겁니다. 국가가 환수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돈의 뿌리를 뽑아낼 거예요. 25년 동안 내가 받은 정신적 위자료와 아이들의 양육비, 그 모든 걸 저 추악한 건물들로 환수받을 겁니다. 제12화 미정의 반격, 벼랑 끝에 선 광기. 대구 수성구 아파트 거실 소파에 시뻘건 가압류 딱지가 붙던 날, 미정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태수 씨, 이게 뭐야? 당신이 다 책임진다며. 우리 민호 이제 겨우 중학생이야. 한창 예민한 시기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특목고, 입시 학원비는 어떡하란 말이야. 저 여자가 왜 내 집을 가져가? 태수는 며칠째 씻지도 못한 채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 파면됐어. 연금도 퇴직금도 없어. 그 여자가 내 숨통을 다 죄고 있다고. 너랑 민호 명의로 된 거 다 토해내지 않으면 나 감옥 간대. 이제 다 끝났어. 미정은 그 순간 깨달았다. 강태수라는 남자는 이제 이빨 빠진 늙은 짐승, 껍데기뿐인 폐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했다. 선희의 가장 아픈 구석, 심장보다 소중한 막내 아들 준호를 공략하는 것이었다. 미정은 준호의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렸고 학교에서 나온 준호의 앞에 섰다. 준호야, 안녕. 너희 아빠가 사실은
대구에 또 다른 가족이 있어. 네 형 민호도 있고. 근데 네 엄마가 지금 그 형을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해. 아직 어린애인데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면 좋겠니? 네가 엄마 좀 말려줄 수 없겠니? 네 아빠가 감옥에 가도 좋아? 준호는 아빠를 쏙 빼닮은 민호의 사진을 보고 세상을 잃은 표정이 되었다. 미정은 아이를 데리고 대구 근교의 외딴 펜션으로 향했다. 그것은 비열한 유괴이자 벼랑 끝의 선자의 마지막 협박이었다. 제13화 야수로 변한 엄마 선희의 진격. 메시지를 확인한 선희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평소의 우아함은 어디에도 없이 새끼를 뺏긴 암사자의 서늘한 살기만 남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릴 시간에 칼을 갈았다. 선희는 지우에게 짧게 지시했다. 지우야, 네 삼촌한테 연락해. 위치 추적 시작한다. 그리고 저 인간 끌고 와. 선희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태수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당신이 키운 괴물이 우리 준호를 건드렸어. 만약 준호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면 난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내 눈 뒤집히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 태수는 겁에 질려 손을 덜덜 떨며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너 미쳤어? 준호 보내줘. 선이가 다 알고 있어. 너 그러다 진짜 인생 끝장나. 펜션에 도착했을 때 선희는 경찰이 오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미정은 준호를 붙잡고 발악하고 있었다. 선희는 거침없이 다가가 미정의 뺨을 3차례 연거푸 후려쳤다. 펜션 공기에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내 자식 몸에 손댄 죄. 넌 죽어서도 못 갚아. 이 더러운 손 치워. 미정이 비명을 지르며 선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자 뒤따라온 태수가 미정을 거칠게 밀쳐냈다. 이 미친 여자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내 아들까지 잡아먹어? 미정은 바닥에 나뒹굴며 울부짖었다. 당신 아들. 그럼 우리 민호는 20년 동안 당신만 보고 산 나는 우리 민호는 당신 아들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를 쓰레기 취급해? 선희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준호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바닥에서 서로를 뜯어먹을 듯 소리 지르는 미정과 태수를 향해 침을 뱉듯 쏘아붙였다. 너희들의 그 천박하고 구역질 나는 사랑 싸움에 내 자식 끌어들이지 마. 민호. 걔 인생은 너희가 망친 거야. 남의 가정 파탄낸 대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똑똑히 지켜봐. 제14화 지우의 작별. 무너진 거인의 비참한 뒷모습.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태수를 향해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마지막 선언을 했다. 아빠. 나 아빠가 준 용돈으로 산 옷들, 노트북 전부 다
쓰레기장에 버릴 거야. 아빠가 우리한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독이었어. 청렴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뒤로는 뇌물 받고 딴살림 차리고. 아빠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이야. 태수는 핸들을 붙잡고 꺼이꺼이 오열했다. 지우야, 아빠가 다 너희 잘 되라고. 그 여자랑은 그냥 사고였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고가 20년이나 가. 아빠. 비겁하게 사랑이라는 단어 쓰지 마. 이제 법정에서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 그게 우리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지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게 한 뒤 태수를 길바닥에 버려둔 채 선희와 준호를 태우고 출발했다.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태수의 비참한 뒷모습. 한때 선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인의 몰락은 그토록 초라하고 찌질했다. 제15화 법정의 아수라장, 추악한 동맹의 파멸. 재판 당일, 법정은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선희는 태수가 미정에게 준 상가 건물의 매입 자금이 구청 예산에서 흘러나온 정황 증거를 제출했다. 태수는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푸른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미정 역시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이제 태수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 판사님, 강태수가 저를 속였어요. 부인이랑은 이미 남남이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서울 정리하고 외국 가서 살자고 저를 꼬드겼단 말이에요. 전 그저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러자 피고인석의 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애 가졌다고 나 협박했잖아. 내 공무원 인생 저당 잡고 20년 동안 돈 뜯어낸 건 너잖아. 이 독한 년아.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싸웠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엄중히 경고했지만 이미 밑바닥까지 드러난 그들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선희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듯 지켜보았다. 판결은 준엄했다. 피고인 강태수를 징역 4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 오미정 명의의 부동산 3건에 대해 부패 재산 몰수법에 의거하여 몰수를 선고하며 원고 이선희에게 재산 분할 비율 85%를 인정한다. 사실상 태수의 모든 명예와 미정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태수는 선희를 향해 비굴하게 소리쳤다. 선희야, 나 면회 와줄 거지?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지우야. 선희는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듣지 마. 이제 우리 인생이랑은 상관없는 소음일 뿐이야. 제16화 지옥의 불꽃 그리고 완전한 삭제.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선희는 홀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를 찾았다. 가압류 딱지가 붙은 그 집은 이제 주인을 잃은 유령의 집 같았다. 거실 한복판에는
미정이 황급히 몸을 피하며 남기고 간 화려한 옷가지들과 깨진 유리잔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라이터 하나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태수가 이곳에서 20년 동안 쌓아올린 가짜 천국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불태워버리겠다는 의식이었다. 그때 집 문이 열리며 미정이 들어왔다. 몰수 판결을 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린 아무 문제 없었다고. 강태수가 당신을 얼마나 끔찍해 했는지 알아? 선희는 미동도 없이 미정을 응시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강태수가 나를 끔찍해 한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의 추악함을 견디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나를 감옥이라 부르며 도망친 거지. 하지만 봐. 결국 당신들이 만든 그 비겁한 도피처가 진짜 지옥이 됐잖아.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의 발치에 태수와 미정이 주고받았던 연애편지 뭉치를 던졌다. 이거 당신들이 공들여 쓴 오물들이야. 가져가서 평생 씹어먹으며 살아. 이제 이 집도 강태수도 당신들의 그 더러운 역사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됐어. 축하해. 이제 온전한 지옥은 오롯이 당신들 차지야. 선희는 발악하는 미정을 뒤로하고 아파트를 나왔다. 복도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선희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다. 25년 동안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가슴에서 굴러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태수의 번호를 스팸 차단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폴더를 휴지통에 버렸다. 완전한 삭제. 그것이 선희가 가해자들에게 내린 최종 판결이었다. 복수는 피를 흘려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며 나는 더 단단한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제 내 인생의 시계는 다시 영시를 가리키고 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피해자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갈 오늘이 시작된다.